소총에 부착된 유탄 발사관을 이용한 소형 유도미사일이 목표물 타격에 성공하게 되는 무기체계가 개발됐습니다. 이는 병사 개인이 정밀 타격 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보병이 소형 유도미사일을 보유함으로써 개인의 전투력은 급상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국처럼 육군이 강세인 국가에서 보병용 소형 유도미사일을 보유해서 보병분대나 소대 단위의 구성으로 기갑 차량을 파괴할 수 있게 된다면 그 파괴력은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그런 혁신적인 무기를 한국이 개발했습니다. 2015년 10월 레이시온사는 3년간 남모텔리사와 함께 탄도 및 추진체계를 개발해왔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으로 잘 알려진 세계 1위 미사일 제조업체인 레이시온은 M320과 강화 유탄 발사 모듈, EJLM 등을 통해 발사할 수 있는 40mm 정밀 유도미사일인 파이크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파이크는 병사 한 명이 유탄 발사기를 통해 사격하거나 2인 1조로 사수와 표적 지시병으로 나눠 최대 사거리 2km 이내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파이크가 목표물에 타격되면 반경 10m 범위에 걸쳐 치명적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 유도폭탄은 발사 후 2.5에서 3m를 콜드런칭으로 날아오른 뒤 로켓 점화를 통해 추진력을 얻는데요. 이로 인해 연기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적에 노출될 확률이 줄어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파이크는 전체 길이가 42.7cm, 무게 770g에 불과합니다. 반면 M320을 이용해 발사한 저속탄이라고 하는 유탄의 최대 사거리가 400m이며 유효 사거리를 따지면 120m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압도적인 성능입니다. 또한 무게도 1kg 미만으로 휴대가 간편한데요. 이 때문에 개인이 수발 이상 휴대가 가능하고 목표는 고정 목표나 속도가 빠르지 않은 저속 목표물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유탄 발사기 중 가장 많이 보급된 M203에 바로 적용할 수 없으며 개조 부품이 필요합니다. 이 제품은 레이저 유도 방식을 이용해 느리게 움직이는 대상이나 중거리 목표물을 겨냥한 보병 무기입니다. 파이크는 기존 전장에 존재하던 어떤 휴대무기로도 본 적이 없는 휴대성과 정밀한 사거리를 지니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을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는 다른 개발 배경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한국의 40mm 유도미사일 개발 배경은 참으로 복잡합니다. 처음 한국형 파이크가 공개된 것은 2019년 UAE IDEX 방산전시회에서 선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LIG 넥슨이 한국 육군의 요청으로 파이크와 거의 비슷한 물건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은 그동안 추진해왔다가 폐기된 K-11 복합소총을 대체할 M320급 유탄 발사기 대체용으로 개발됐습니다. 앞에서 언급해드린 미국의 파이크처럼 한국 소형 미사일도 언더배럴 유탄 발사기에 장착하지 못하는데요. 미사일 길이가 기존 유탄보다는 상당히 길기 때문에 기존의 유탄 발사기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선 한국형 파이크 개발 비하가 몇 가지 있습니다. 한국형 K-11은 2000년에 개발 착수하여 2008년 전투 적합 판정을 받아 2010년부터 보급된 복합 화기입니다. 공중폭발 유탄 발사기와 자동소총의 결합품으로 ADD 주관하에 화기는 S&T가 진행했고 사통장치는 EO 시스템, 탄화는 하나가 개발했습니다. 한국의 K-11 복합소총은 과거 미군에서 연구되었던 OICW의 영향을 짙게 받은 무기입니다. 개인하기로 개발되었던 OICW와 달리 군대 40mm 유탄 발사기를 K201 대체를 목표로 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전투적합 판정을 받고 보급되었음에도 양산품에서 수차례의 고질적인 폭발 사고와 총기 파손, 탄 결함, 개발사의 시험 성적서 조작 등의 비리가 이어지면서 사용 중단, 원인 규명, 제품 수정의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다 2018년 개발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고 2019년 12월 5일 방사청이 공식적으로 사업 포기를 결정하면서 제식에서 퇴출되었는데요. 이에 한국 국방부는 K-11을 대체할 무기가 필요했고 그것이 현재 LIG 넥슨이 개발한 한국형 파이크입니다. 한국형 파이크는 최종 시제품 단계에 있어서 제식 명칭은 지어지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 작은 소형 녹색 미사일 하나가 수류탄보다 높은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깨에 견착해 여러 발을 발사할 수도 있고 8에서 12마이크로미터에서 작동하는 비냉각 열탐지기 형태와 적외선 영상 시커형으로 SAL이라고 하는 반능동 레이저 탐지기 장착 버전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미사일의 전체 무게는 약 2kg이며 최대 사거리는 2km입니다. 고폭 탄두를 장착하면 경장갑 차량들을 격파할 수 있고
파편화 탄두를 장착하면 기관총이나 대전차 미사일 기지와 같은 적 보병진지들을 무력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크기와 무게가 가벼워 무인 드론에 장착도 가능한데요. 무인 드론에까지 장착이 된다면 우리 장병들의 기동성과 안정성이 보장받기 때문에 육군 개인 하기 중 끝판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형 파이크는 비냉각형 연령상 장비를 탑재하여 적외선 영상을 포착해 유도를 하는 방식인데, 이는 사수가 표적을 계속 유도하지 않는 발사 후 망각 방식으로 사수의 생존성을 높였으며 또한 명중률도 높습니다. 한편 한국의 유도 로켓으로 개발된 비궁의 기술이 대거 들어가 있는데요. 비궁은 한국과 미국이 개발한 저가형 유도 로켓인 로거 사업으로 탄생한 무기 체계입니다. 현재 해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로는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의 40mm 유도 미사일뿐만 아니라 이번에 선보인 한국의 무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LIG 넥스원에 따르면 중동 여러 국가들이 한국 무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중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의 에이사레이드처럼 유망해 보이는 무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UAE 해군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랍에미리트는 중동 국가 중 한국을 인정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최근 만수르 패밀리가 한국을 찾아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만수르의 2살 아래 동생인 압둘라 아랍에미리트 외교부 장관이 방문했기 때문인데요. 세계에 눈길이 집중된 이유는 전염병 19 사태 이후 UAE와 거래를 하기 위한 나라들이 많고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첫 해외 출장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전염병 발생 시 한국의 친구 국가라고 했던 나라들이 한국이 개발한 전염병 진단키트를 폄훼했고 한국인 입국을 금지시켰으며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의 진단키트를 사용해줬고, 모든 나라들이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시켰을 때 마지막까지 한국을 믿어준 국가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한국과 군사경제에 걸쳐 대규모의 거래를 하는 이유는 한국이 가격 대비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을 신뢰하게 된 계기는 따로 있는데요. 아랍에미리트가 건국 후 어지럽던 시기에 한국군의 오랜 파병에 따른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한국은 아랍에미리트가 선호하는 군 과학훈련센터, 군 시험평가센터 등 국방 및 방위산업 전반에 걸쳐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의 신뢰는 대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우리를 놀라게 할 만한 선물을 가져왔는데요.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8에서 2022년간 중동 권역의 무기 구매는 1,3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을 정도로, 특히 최근 5년간 무기 수입 국가 세계 3위인 UAE는 지난 3월 양국 정상회담 이후 한국산 첨단 무기 체계 구매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방위산업연구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동 권역의 방산 수출 교두보로 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중동 권역은 최근 8년간 우리나라 방산 수출의 23.7%를 차지하여 아시아 32.1%, 북미 30.1%와 함께 우리나라 3대 방산 수출 권역의 하나로 부상하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최근 주변국인 이란과 예멘과의 갈등 고조로 첨단 유도무기 체계와 잠수함, 구축함, 무인 통제 사격 시스템 등의 방산무기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산무기뿐만 아니라 한국의 원전도 수출했는데요. 한국이 최초로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한 원전이 바로 바라카 원전입니다. 한국의 원전 기술은 이례적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모두 우수성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10년 전 다른 나라들을 제치고 한국의 아랍에미리트가 원전 건설을 요청했었는데요. 드디어 10년 만에 그 바라카 원전이 완공된 것입니다. UAE의 결과물이 공개되자 한국에 대한 극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UAE 현지 매체 칼리지 타임즈는 바라카 원전은 아랍에미리트의 야심을 상징한다. 또한 바라카 원전의 건설은 세계적인 모범 사례이며 조만간 아랍에미리트를 위해 하루 24시간 깨끗한 전기를 생산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아부다비 왕세자이자 아랍에미리트군 부사령관인 모하메드는 바라카 원전을 보더니 아랍 세계 최초로 평화 핵 에너지 발전소가 세워졌다. 덕분에 아랍에미리트가 아랍 세계 최초의 핵 운영국이 됐으며 아랍에미리트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다. 이 놀라운 업적이 자랑스럽다라고 밝혔으며 UAE와 한국 사이의 전략적 파트너십과 특히 원자력 분야의 협력은 감사한 일이다라며 한국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바라카 원전 건설을 위해 한국에 지불한 금액은 186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22조 원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원전의 운영과 관리도 한국에게 요청했습니다. 이는 원전 건설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원전 운영과 관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무려 494억 달러로 하나 59조 원에 육박합니다. 실제 바라카 원전이 임박한 단계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원전 관리 운영 경험이 있는 프랑스나 다른 나라의 운영 관리 권한을 주지 않고 한국에게 모든 것을 맡겼는데요. 또한 UAE는 유독 한국의 기술을 사랑합니다. 2009년 12월 UAE로 원전 수출에 성공한 한국은 2010년 4월부터 6개월 동안 군사 비밀정보보호 약정 정보보안 교류협정 양해각서, 군사교육 및 훈련 분야 협력 양해각서, 방산 및 군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은 2급 비밀로 비공개 상태인데요. UAE는 아크 부대 파병 이후 한국 무기를 대거 구매를 시작해 지속적으로 양국은 규모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국가 간 신뢰로 보답한 아랍에미리트는 향후 한국의 큰 손으로 거듭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군사무기를 얘기하는 꺼리투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